국군에 대해서 이제 남북 문제 또 세계의 흐름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북한이 2023년도에도 우리나라에게 어떤 그 무력적 부담을 주고 또 이렇게 권투로 말하면 잽을 많이 날립니다. 응? 여러분 권투할 때 KO 펀치가 있고 잽이라는 게 있어요. 잽이라는 게 탁탁 건드려 보는 게 잽이에요.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려고 잽을 많이 날린다. 한마디로 무력 도발도 하고 또 이렇게 건드려 본다. 그럼 건드려 보는데 무인기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좀 더 심한 펀치로 건드려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자꾸 견제하고 건드려 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전쟁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좀 더 강한 펀치로 자꾸 건드려 본다 이 말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계면연에 보면은 유지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좀 생겨서 일부 숙청당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북한 정권에도. 그리고 올해가 바로 계면연이 검은 토끼라고 했죠. 북쪽의 기운을 가진 토끼이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그 한마디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남북 관계를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핵무기라든가 등등의 어떤 그 신 방법으로서 신 패러다임으로서 한마디로 정권을 좀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정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신 패러다임으로 도전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경제는 2023년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이 오고 침체 현상도 나타난다. 물론 무역도 이루어지고 경제 소통도 이루어지고 큰 흐름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내면적으로 곪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 골맞던 게 터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경제적 어려움들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큰 사건이 하나 크게 인명피해 사건이 터지고 중국에서도 큰 인명피해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면연에는 큰 물난리가 한번 오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일도 우리나라에도 정말 뜻하지 않는 참사현상, 뜻하지 않는 인명피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은 이민년에 지난 국군에는 정치인이 크게 희생을 치러야 될 운인데 젊은 학생들이 대신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16수라는 숫자로 16이라는 말이 원래 정치인이 대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민감한 얘기인데 큰 정치인이 한 명이 가고 6명의 정치인이 대신 희생을 치를 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대신 16으로 160명이라는 숫자가 이태원에서 참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으로 큰 생명, 큰 별이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별 대신에 작은 별들이 희생을 치루었다. 정확히 16이란 숫자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실제 그 참사 현장에는 157명인가 108명인가 예, 그 정도 되는데 자살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60명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16으로 대신 지난해도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이 희생을 치르고 그 피해와 그 아픔을 감당하고 정치인이 그 한마디로 죗값을 치러야 되는 운인데 참 안타깝게도 죄 없는 작은 별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겠지만은 일단은 너무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큰 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대신 지금 감당하고 피해를 입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위정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들 잘났다고 하고 회피만 하려고 하고 책임 소지만 서로가 미루고 도망갈 군용만 찾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 머리 굴려서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회피하고 죄를 면할지는 몰라도 결국 그 한 맺힌 영혼들의 과보는 받게 됩니다. 그 여러 참사 현장에서 희생당한 그 영혼들의 한해 업은 그 잘못한 사람들이 결국 받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인들 참여해야 됩니다. 그 한 맺힌 영혼이 지금 구천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과보를 피부로 금방 못 느낄 뿐이지 앞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주식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민년에도 예언했듯이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개묘년은 어떤가? 개묘년에 더 떨어집니다. 제가 집 사지 말라는 말씀 드렸죠. 개묘년에 더 떨어지니까 집 사고 싶으면 좀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참고 견디는데 올 하반기가 되면 못 견디고 막 다 내놓게 돼요. 상반기까지는 봐봐요. 이자 억지로 부담하면서 버텨. 근데 하반기가 되면 못 버티고 막 내놓는다. 그게 가격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주식도 새해에 잠시 오르다가 잠시 이렇게 상반기 중반기에 잠시 오르다가 또 하반기에는 아주 침체 현상이 또 한번 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은 주식에 폭락이 오거나 침체 현상이 올 때 그때 안전한 주식을 여러분들이 잘 매입해 두면 24년도에는 주식이 많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힌트를 잘 잡는 분들은 아마도 돈 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러한 변동수가 있다. 근데 그 자세하게 세밀하게 움직이는 건 어떤 신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제가 예언한 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입하고 싶다면 언제가 좋은 시기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2023년도까지 부동산이 막 떨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규제 정책이 아니라 완화 정책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그래도 떨어져요. 그러다가 2024, 25년도에는 등락을 하면서 L자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등락을 하면서 L자형으로 간다. 그래서 24, 25년도에는 부동산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올해는 거래가 작아도 24, 25년도에는 거래가 좀 이루어진다. 근데 일자형으로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하면서 L자형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운 좋은 분들은 사면 돼요. 그 운 나쁘면 좀 더 기다려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으로 운 좋은 분들은 그때 사면 되고 개인적으로 운 나쁜 분은 좀 더 기다려도 된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운 좋은 분은 사도 된다 이런 말 하느냐면 운 좋은 분들은 좋은 명당의 집을 사고 또 명당에 가치 있는 집을 산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으로 사는데 떨어진 가격으로도 사지만 명당터에 집을 산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나한테 잘 맞는 집을 산다. 근데 운 나쁜데 가격만 떨어졌다고 덥석 사면 어떤 현상이 와요? 가격은 싼데 안 좋은 집을 사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면 망할 집이라든가 흉터를 산다. 탁한 집을 산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사 들어가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야. 건강도 나빠지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더 어려워지면 집 싼 거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집이 싼 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4년도 5년도에 집을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데 내 운이 때가 됐는지 반드시 살펴야 된다. 내 운이 좋다면 긍정적 집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내 운이 안 좋을 때는 가격만 쌀 뿐이지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군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개인의 운도 살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집을 살 수 있고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풍수 보는 분 데려다가 보여주면서 집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운을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좀 나아진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변형된 거 알죠? 바이러스. 변형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좀 나아진 듯 하다가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번지고 이런 문제로 2023년도도 우리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괴롭힌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은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이 코로나 피해는 아직도 남아있고 계면연에도 괴롭힘이 있지만 우리가 자신 건강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마인드도 좋게 갖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게으름 피우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짓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면연에는 반드시 정신 차리고 알아차리고 자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신 관리를 철저히 냉철한 마음으로 하는 분들은 탁한 기운을 막아낼 수 있고 바르게 일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여행도 조금씩 다닌다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